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 시간은 우리 8장의 그 열선 문제 7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번 경제적 부가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경제적 부가치 EVA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영업활동, 이게 중요한 거죠.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 예, 거기에서 이제 기업 전체에서 들어간 자본 비용을 빼주면 되는데, 그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느냐? 그건 바로 세우순 영업이익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우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앞에 문제에서도 우리가 풀어봤었죠. 그 문제 1번에서 세우순 영업이익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세우순 영업이익 우리는 NOPAT라고 이렇게 씁니다. 예, 이게 이제 NOPAT를 세우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근데 요거 갖다가 조금만 변형시키기 위해서 이 세우순 영업이익을 IC, 즉 투하 자본, 예, 투자된 자본으로 나눠 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IC를 곱해주면 요거 약분되면 결국은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IC분의 NOPAT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예, ROIC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요것도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다 풀어봤었죠. 그래서 결국 이게 ROIC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전체 자본 비용. 여기 기업 전체 자본 비용인데, 요건 이제 자본 비용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갖다 곱해주냐면, 요 RW라고 하는 것은 기업 전체 자본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자본 비용. 그 자본 비용은 여기서 이제 퍼센트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돼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몇 퍼센트다 비용이.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된 자본을 갖다 곱해주게 된다면 실제 들어간 금액이 나오겠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기업 전체 자본 비용 금액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따지면 IC하고 공통이수가 빠져나오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곱하기입니다. IC가 빠져나오고 ROIC 빼기 ROIC 빼기 바로 예, 자본 비용을 갖다가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VA는요, EVA라고 하는 것은요, ROIC와 기업의 어떤 자본 비용을 비교해 봐가지고, 만약에 ROIC가 크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가치가 순수하게 증가했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자본 비용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가 나올 거니까 이거는 기업의 가치가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그 초과이익하고 비교를 해보면 초과이익은 ROE에서 예, 자기 자본 비용을 뺀 거죠. 비용을 빼고 여기다 곱하기 무엇을 해줬냐면 자기 자본을 갖다가 이렇게 곱하기를 해준 겁니다. 요거를 비교해 보면 EVA랑 그 다음에 초과이익이랑 서로 이제 비슷하긴 한데 좀 차이점이 있죠. 예, ROIC, ROE.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 자본 비용을 빼줬는데 이건 기업 전체 자본 비용을 빼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EVA라고 하는 건 이런 거고, 거기 7번은 뭐 보니까는 보기 1번 볼게요. 7번에 세우순 영업이익에서 그 영업활동에 투입된 자본의 사용 대가를 차감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맞는 이야기죠. 세우순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 금액을 차감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나오네요. 세우순 영업이익에서 예, 자본 비용 금액을 차감했다. 이게 바로 EVA다. 그게 바로 이제 보기 1번을 설명한 거고요. 2번 자본의 사용 대가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영업투하 자본을 곱한 값이다. 자본의 사용 대가가 바로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가중평균 자본 비용. 이게 바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죠.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뭐를 갖다가 곱해준 거냐? 영업투하 자본 IC를 갖다가 곱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은 바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3번 ROIC가 0을 초과하면 EVA는 항상 0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ROIC가 10%고요. 0보다 크네요. 비용이 만약에
5%다. 그러면 EVA도 플러스가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자기 자본 비용이 15%다. ROIC는 플러스이긴 하지만 자본 비용을 빼주게 되니까 EVA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3번은 ROIC가 0보다 크다고 해서 EVA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의 4번은 EVA가 0보다 크게 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기업 전체적으로 가치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을 보겠습니다. 초과 이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우리 아까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그 4번을 풀 때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기 1번 보니까, 기업의 순이익에서 자기 자본의 사용 대가를 차감 못사. 예. 그래서 RI라고 하는 초과 이익은 순이익, 예. 순이익이니까 요거는 그 재무활동까지 포함돼서 나온 이익이겠죠. 여기에서 자기 자본의 어떤 사용 대가를 빼준 게 바로 이제 초과 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 자기 자본의 사용 대가, 이 자기 자본 사용 대가네요. 사용 대가는 자기 자본 비용에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를 곱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자기 자본 사용 대가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면 자기 자본에다가 곱하기 자기 자본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곱해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의 사용 대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8번에 보기 2번 보니까 자기 자본의 사용 대가는 자기 자본 비용에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를 곱했다. 언뜻 보면 맞는 거긴 하지만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이제 장부 가치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장부 가치로. 예, 그래서 장부 가치를 곱한 값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번을 보시게 되면 그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의 초과이익이 0보다 크면 이 기업의 ROE는 자기 자본 비용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초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ROE에서 자기 자본 비용, 예, 자기 자본 비용을 빼준 거, 거기다 곱하기 자기 자본을 갖다가 곱한 건데, 이렇게 곱한 것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예, 기업이 초과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업이 초과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ROE가 자기 자본 비용보다 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지만 초과 이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3번도 보시면 초과 이익이 0보다 크려면 ROE는 자기 자본 비용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3번도 맞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 당연하죠. 초과이익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 기업 가치가 창출된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뭐 그 9번 보니까 A기업과 뭐 B기업의 총자산 순이익은 동일하지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는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그 6번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A기업과 B기업의 재무비율, A기업과 B기업의 총자산 순이익률은,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A라는 기업의 그, ROA, 예, 총자산 순이익률과 B라는 기업의 총자산 순이익률은 동일하다라는 거네요. 동일하다. 자, 그런데 이 총자산 순이익률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그 총자산 순이익률 갖다가 분해 한번 해봤잖아요. 예. 자, 그래서 분해를 해본 결과 총자산 순이익률은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이었다는 겁니다. 총자산 회전율. 이거 그러니까 그 분해했을 때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B라는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과
B라는 기업의 총자산 회전율을 이렇게 곱한 게 결국은 같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는 A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B 기업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B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보다 높다라는 건 높다. A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B 기업의 이게 B 기업보다 A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같으려면 그렇다면은 A 기업의 총자산 회전율과 B 기업의 총자산 회전율을 비교해 보면 B 기업의 총자산 회전율이 더 커야 되겠네요. 예. 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3번, 보기 3번을 보니까 총자산 회전율은 A 기업과 B 기업을 비교해 보니까 B 기업이 더 크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보기 3번하고 보기 4번이 어쨌든 간에 답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기 1번하고 보기 2번은 어쨌든 총자산 회전율이 A가 총자산 회전율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1번하고 2번은 일단은 답은 아니겠습니까? 3번하고 4번 중에 이제 답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부채비율을 갖다 또 이야기를 또 해봐야 또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지우고요. 그러면 거기 보니까 또 ROE라는 게 또 나오네요. ROE. 이 ROE라고 하는 것은요, 그 ROA, 그 총자산 순이익률에다가 곱하기, 자기 자본분의 총자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두평 차트를 그려보게 된다면, 결국은 ROE를 갖다 분해하게 되면, 결국 ROA 곱하기 자기 자본분의 총 자산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ROE는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이거든요. 이거 갖다가 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여기다는 매출액 쓰고 여기다가는 총자산 쓰고 총자산 쓰니까 요게 바로 이제 뭡니까? RO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ROA 곱하기 요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OE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그 책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어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213페이지에 그 박스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 18-1을 보면 나오죠.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잠깐 다시 쓰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ROA에다가 결국은 그 자기 자본분의 총 자산은 자기 자본의 총 자산 요걸 갖다가 그 박스에 나온 거를 보니까 1 플러스 부채 비율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 그 부채 비율이라는 게 뭡니까?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이잖아요. 이게 바로 부채 비율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이거 우리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자본분의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이 되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뭐죠? 그리고 합하면 총자산이죠. 이게 자기 자본이잖아요. 자기 자본의 총자산이 뭡니까? 요거 이제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총자산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계산해보니까. 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기 자본분의 총자산은 1 플러스 부채 비율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보니까는 뭐 A 그 9번에서 문제를 보니까 A 기업의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15%. 라고 했네요.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15%? 아, 그러니까는 결국은 A 기업의 그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15%라고 했는데 A 기업의 자기 자본 순이익률을 갖다가 요 식을 이용해서 쓰게 된다면 A 기업의 ROA 곱하기 1 플러스 요거 1 플러스 부채 비율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채 비율이라고 쓸게요. 요게 얼마요? 15%라는 겁니다. 15%.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기업의 ROE는 10%라고 하는데 이 B기업의 ROE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기업의 ROA는 곱하기 1 플러스 B기업의 부채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니까 ROE는 어쨌든 간에 A의 ROE하고 B의 ROE가 있는데 A의 ROE는 15%, B의 ROE는 10%. 어쨌든 A의 ROE가 더 크네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A의 ROA하고 그 다음에 B의 ROA를 보니까 문제에서 이게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예, 동일하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ROA하고 A의 ROA와 B의 ROA는 똑같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굳이 뭐 요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똑같으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1 플러스 A의 부채 비율이 얼마요? 15%인데 1 플러스 부채 비율을 1 플러스 B라는 기업의 부채 비율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게 더 크다는 거죠. 요거는 12고 요건 15잖아요. 요거보다 이게 요건 15고 요건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 1하고 요거 똑같잖아요. 그럼 1이니까 요거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게 되면 없앨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A의 부채 비율과 B의 부채 비율을 계산한 게 아니라 보니까 A의 부채 비율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9번에 보기 3번을 보니까 부채 비율을 보니까 A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기 3번이 이제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참 문제가 굉장히 좀 이제 좀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어쨌든 뭐 요 정도까지 우리가 풀고요. 10번은 좀 다음 강의에서 또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